사업가 시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인 협상의 기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협상은 단순히 숫자의 싸움이 아닌 고도의 심리전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보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우선 파악해서 공략하며 게임을 주도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먼저 겁을 잔뜩 준 다음에 그 두려움을 이용해 천천히 조건을 풀어주며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인데, 트럼프는 바로 이 방식을 사용해서 지난 50년간 미국 사업계에서 커다란 성공을 이룬 일종의 협상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국가의 정상들과 만날 때 그랬던 것처럼 막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매길 것처럼 겁을 주고, 또 행사도 일부러 1시간씩 지연시켜 기다리는 쪽이 걱정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 외에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SNS에 트위트를 올려 한국에서는 지금 숙청과 혼란이 벌어지고 있어 나는 이런 한국과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다와 같은 생뚱맞은 협박성 분위기를 조성해 한마디로 협상 전 상대를 최대한 걱정하고 쫄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트럼프는 매번 같은 전략을 사용해왔고, 실제로 그 전략은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상대에게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선 거의 2m에 가까운 거구의 트럼프를 깜짝 놀라게 만들 정도의 엄청난 높이의 앉은 키로 그를 압도해버렸고, 마치 사자 보이즈의 갓을 빌려 쓰고 온 것과 같은 놀라운 수직 헤어스타일로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상태에서 전 세계 최고의 줄타기 민족의 후예답게 곧이어 칭찬과 아부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는 끊이지 않는 연속적인 칭찬의 기차가 달려오자, 그리고 그 칭찬 하나하나가 모두 다 확실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 듣는 트럼프의 기분이 민망하지 않고 마음껏 우쭐댈 수 있도록 해주어 우려도 많았고, 또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최근 진행되었던 전 세계 그 어떤 정상과의 회담보다도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릇 사람이란 듣기 좋은 칭찬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자칫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회담 중반에 가서 트럼프는 이제 슬슬 그 칭찬이 좀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회담 처음부터 트럼프를 무장 해제시켜버린 상태에서 그런 트럼프를 완전히 만족과 행복의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 우리는 드디어 공들여 준비해간 초강력 치트키 결정타를 날려버리는데, 그게 바로 위대하신 트럼프께서 부디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그래서 마땅히 그대에게 가야 할 그 노벨상을 받으시고 또 그 위대한 공헌에 대한 빛나는 트로피로 평양에다가 거대한 트럼프 타워를 지어달라는, 이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모든 이야기를 마치 비빔밥처럼 한 그릇에 담아 비벼 그걸 맛있게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먹여주는 것 같이 너무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대화였기 때문에, 이날 너무도 기분이 좋아진 트럼프는 우리가 걱정했던 그 통제불능의 중2병을 가진 문재인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고, 대신 이제 막 수능을 기가 막히게 친 다음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이 행복하고 관대한 고3짜리 트럼프 학생이 되어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던 행동들, 즉 의자를 빼주거나 또는 서명에 사용한 펜을 자기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 세계 그 어떤 정상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가장 우호적이고 스윗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날의 회담에서는 주한 미군이나 소고기 또는 쌀 수입 등 그 어떤 껄끄러운 주제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한 미군 감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도 있지만, 그때 트럼프가 이야기하길 우린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당시 너무도 좋은 자신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원래 이렇게 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영리하게 잘 활용하고, 또 그러면서도 상대의 체면을 만족스럽게 잘 세워주며 싸움보다는 지혜롭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강대국뿐만이 아닌 그런 강대국들을 여럿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정말 지혜롭게 기가 막힌 줄타기 외교를 해오며 지난 수천 년을 버텨온 민족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오랜만에 다시금 그 뛰어난 외교의 유전자를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 그날 밤 라이브로 보고 싶어서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보는 내내 사실 며칠 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초반 그 앉은 키 승부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시작으로 이후 이어진 정말로 절묘했던 칭찬 공격, 그래서 곧 트럼프의 얼굴에서 마치 그래 바로 이게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말들이야 하며 감동한 것 같은 행복한 트럼프의
편안한 아빠 미소를 보면서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확실한 안도감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 백악관에서 흘러나온 루머가 트럼프가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험프리 미군 기지 땅의 소유를 자신에게 달라고 할 것이라는 사실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이 맺은 계약을 봐도 그 미군 기지는 한국이 미국에게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지 그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무엇보다 트럼프는 평생 부동산으로 사업을 해온 사람이라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소리인지 잘 알고 있는 데다 가장 중요하게 이번 정상회담이 너무도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또 한국이야말로 자신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결국 노벨상을 탈 수 있도록 해줄 최고의 파트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도 분명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요구와 같은 중이스러운 억지로 지금 너무도 좋은 한국과의 이 분위기를 깨트리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런 기본적인 부분 외에도 실제로 트럼프에게는 지금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에게는 크게 두 가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첫째는 미국이 다시 최강의 해양 패권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의 성장과 도발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과제 모두에서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중동 또는 일본을 다 합해도 게임이 되지 못할 정도로 미국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입니다. 참고로 이건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한데, 미 해군의 군사력은 이미 중국에게 따라잡힌 지 좀 됐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 엄청난 총 11개의 핵추진 항모 전단과 바다의 사신들인 70척의 원자력 잠수함들이 있어 아직은 더 강하긴 하지만, 단순히 군함의 수량으로만 보자면 미 해군은 232척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미 400척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데다, 군함 말고 그냥 일반 상선의 숫자를 보더라도 중국은 약 9,200척이 있는 반면 미국은 지금 채 그 10분의 1도 없는 상태일 정도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럼 매년 새로 건조하는 배의 숫자를 또 보자면 중국은 매년 약 2,000척 가량을 새로 만들고 있는 동안 미국은 고작 5척 정도만을 건조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현재 미국의 조선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본인 당선 직후 최초로 전화를 했을 때에도 우리에겐 한국의 조선업 도움이 필요하다고 콕 집어 말을 했던 것이고, 또 이번 정상회담 과제에서도 북한이나 또는 노벨상 수상 관련 등 본인의 개인적인 바람과 관련된 그런 부분 외에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핵심 중 핵심 논제가 바로 어떻게 하면 전 세계 1위 대한민국의 조선업의 도움을 받아 지금 너무도 뒤처져 있는 미국의 조선업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안건입니다. 즉 여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물론 트럼프에게 지금 그 관세 문제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빨리 미국의 조선업을 일으켜서 미 해군의 추가 군함들을 건조하고 또 오래된 군함들을 수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국의 상선들을 빨리 만들어 미국이 다시 태평양을 지배하는 해양 패권의 국가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래서 똑똑한 트럼프는 어찌 보면 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관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게 하여 미국이 다시 세계 최강의 해양 패권 국가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릴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트럼프가 우리보다 훨씬 더 급하고, 또 우리는 그런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가장 완전한 해결책을 모두 우리나라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더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혜롭게 상대를 높이 띄워주고 자신을 낮춰 그 마음까지 사로잡아 버린 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한국이 너무도 소중하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회담을 진행하며 한국은 정말로 똑똑하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와 같이 매우 친밀도가 높은 말을 하며, 그가 최근 진행했던 다른 여러 국가 정상들과의 그 무겁고 불쾌했던 회담들과는 달리 이제야 서로의 마음과 실리가 맞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런 우리나라를 무척 부러워하겠지만 꼬우면 자기들도 전 세계 1위 조선업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까지 세계 1위를 하고 있던지, 아니면 이 나라를 배경으로 만든 애니메이션과 노래로 전 세계 모든 차트를 올킬하며 휩쓸어 버릴 정도로 최강의 문화력을 가진 매력적인 나라가 되던지, 그것도 안 되면 분단 국가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 모든 어려운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은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어려웠던 그 첫 단추를 너무도 잘 끼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우주 최강 기분파 트럼프가 다른 그 어떤 국가들보다 가장 커다란 호감을 우리나라에 대해 갖게 된 것으로 보여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보다 더 지혜롭게 그런 좋은 기분과 분위기를 잘 이어가서 조선업처럼 미국에게 필요한 것, 또 노벨상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처럼 트럼프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차근차근 잘 협력하고 운영해 가서 몇 년 있다가는 정말 미 해군의 역량도 빨리 회복해서 태평양에서 중국의 확장을 억누를 만큼 다시 강해지고, 또 우리 한반도에도 드디어 영구적인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실제로 평양에 트럼프 타워도 올라가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미래를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